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9대 북구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1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고민했던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지역의 식수원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 주민의 물절약 실천과 최근 5일간의 단비는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은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하였으며, 순환 경제 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의 노력으로 순환 경제를 달성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월 순환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 분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현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 경제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주민주도의 자원순환 활동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원룸 등이 밀집된 용봉동은 재활용품과 생활 폐기물을 함께 버리는 혼인 문제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용봉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 깨끗한 용봉마을을 1등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의제 실행을 위해 2018년 주민봉사자로 구성된 용봉동 쓰레기 해결단 운영을 시작으로 살기 좋은 용봉마을 협약, 주민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지역 자원 연계 활동 등을 추진해왔고, 2020년 시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여 주택과 원룸 등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는 용봉동에 20여 개 단체가 모여 자원순환 주민 실무협의체인 용봉마을 자원순환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쓰레기 현황조사, 캠페인,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선도하여 자원순환 특화마을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용봉동 자원순환 클린하우스는 단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능을 넘어 용봉동 내에 4개의 상인회와 연계하여 분리배출 품목에 따라 포인트를 저축하고 가맹점에서 마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포인트제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환경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10여 명을 자원순환 해설사로 양성하여 마을 곳곳에서 자원순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을의 자원순환 길잡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총회 핵심 의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모범적인 자원순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용봉동을 자원순환 특화마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북구형 자원순환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이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마을자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며 5.18 절대공동체를 경험한 광주다움의 출발입니다. 또한 마을자치는 사회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 단위이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작은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북구는 2000년대부터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추진하여 마을자치 역량을 배양해왔고 전국적 주민자치 모델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현재는 주민들과 함께 동단위 생활의제를 모으고 추진하는 주민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변화를 느끼며 주민 참여가 더욱 가속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직은 주요 추진체가 되어 북구 주민자치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북구의 마을자치 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의 법인 설립과 중간지원조직 체계 강화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센터의 법인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법인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센터가 마을자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실무에 비중을 둔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센터의 조직 체계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구 주민자치 성장에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생소한 시절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결집과 역량 개발을 위해 앞장서온 마을활동가들의 공헌이 있었으며 이들이 센터의 역할을 대신해 썼습니다. 마을활동은 주민들과의 스킨십 그리고 현장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에 한 명의 마을 전문가를 키워내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 재원이 필요합니다. 도약을 목표로 북구형 주민자치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과 전문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주민자치와 마을 활동에 대한 행정주도의 하향식 지원 체계를 탈피하고 센터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마을 활동가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을 활동과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조직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집단으로 퇴직 후에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연고주의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퇴직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취득한 정보와 대인관계를 이용해 전 소속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부당행위 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위반사항을 포착해내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 후 퇴직 기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0건 중 83.5%인 359건이 승인 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할 제도가 형식적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면피 절차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는 어떠할까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인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북구 및 유관기관에 채용된 퇴직 공무원은 모두 26명이며 이 중 북구에서 퇴직한 공무원 수가 19명에 달합니다. 이는 북구청장 재임 이전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1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9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문인구청장이 몸담았던 광주광역시 퇴직 공무원까지 더하면 23명으로 구청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문인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 7, 8기에 유독 퇴직 공무원 채용 인원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27개의 일자리 중 9개는 북구의 기간제 노동자 일자리입니다.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퇴직 공무원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 일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로 국민들의 상실감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실태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창출하는 크고 작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퇴직 공무원보다 민간 분야의 전문가나 취업난을 겪는 청년, 실직 가장,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구직자,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이 견해를 밝히고 기간제 노동자 채용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규정만 따지고 보면 퇴직 공무원 채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단체가 모두 구청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구청장이만 잘 보이면 퇴직 후 재취업까지 보장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줄서기가 만연되게 되고 퇴직 후 옮겨갈 기관 단체의 특혜성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공직사회 부조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현직 공무원들은 어제까지 함께 근무했던 과장, 국장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게 되면 지도 감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부당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각 단체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조달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 공정, 청렴성을 강화하여 조달청을 개혁하고
공공조달 전반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조달청의 업무 위탁을 배제하고 조달청 퇴직자 관리 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현직 공무원들끼리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퇴직 공무원 재취업 논란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즉각 퇴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재점검하고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봉동 패션의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용봉 IC 신안교 부근에 이르는 1.2km 구간에 소규모 의류 매장이 밀접된 북구의 대표 상점가로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박물관, 용봉동 먹자골목 등과 인접해 있어 문화 관광형 상점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북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패션의 거리는 설중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상가의 노출 빈도가 높고 차량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보도 접근성은 떨어져 유동 인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0년 용봉지구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패션의 거리 주차장이 용주초등학교 부근 인근에 조성되었지만 총 주차면 수는 23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가 밀집 라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에 발맞춰 패션의 거리에 위치한 용봉천 6교 철거가 확정되면서 주차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되면 이용객이 늘 것이라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패션의 거리와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패션의 거리 인근의 용봉 택지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2k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근의 저불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1.3km 구간에 주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션의 거리가 형성된 설중로는 왕복 6차선이 넘는 대로로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한 편이지만 시간과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패션의 거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와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며 가졌던 의문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북구의회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때를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 항상 주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해
보충 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인 부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문인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든 답변은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해주실 것을 네.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칭이죠.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센터 법인 설립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본 의원은 법인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목적이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에 입각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서로 그 협의해서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좀 자율성이 확보돼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업들과 이렇게 많은 또 이런 주민 활동가들과 접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광주시와 또 강산구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인 센터의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센터장, 실무팀 이렇게 4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사장은 어쨌든 지금 그 4계층 구조가 맞습니까? 4계층이라보다는 이제 집행부만 따져야하기 때문에 사무국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집행. 우선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4계층 구조가 맞죠? 그 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 기구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틀리죠. 네. 네.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 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이해를 도왔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북구는 이렇게 4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산구는 3계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우리보다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4계층 구조인 옥상호 구조로서 불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그 광역시는 이제 시장이시고 광산구는 구청장이고 어쨌든 북구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사장이 될 거고 실제 이제 집행기구가 이제 센터장하고 대표이사인데 실제 이제 그 광주 저희들이 이제 그 파악하는 바로는 1인 체제에 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선 그 사례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그 본답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표이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대외 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또 접촉 관계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좀 부분에 이원화가 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본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바인데요. 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현재 시센터와 광산구 센터는 현재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시센터 그리고 광산구 센터의 어떤 면을 개선해야 되겠는지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그 담당 부서에 보고 받기로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께서 사무국장 필요성을 느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센터장이 대외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분이 이게 대내적인 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주민들도 접촉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TF팀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된다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다 지금 전문가 그룹들로 특히 이용현 지금 서영대 부총장 하신 분이 주민자치나 전문가신데 또 각 센터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 대안이 나오면 어쨌든 보편 타당안을 TF팀이 받아서 그 이제 마지막 결정은 이제 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는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네. 네. TF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네.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TF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귀한 시간인 이렇게 이 구정 질문 시간이
또 그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예, 청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자체에서 절차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센터나 광산구센터에서 현재 우리 조직 구조가 아니라 그 전 구조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구상을 하면서 저희가 한다면 그 시센터나 광산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혹시 확인되고 있는 거 있는가요? 이제 출범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개선되는 것은 제가 보고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이제 의원님께서 그 걱정하는 그런 다단계적인 또 그런 구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나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상근 대표이사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구비가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로 잡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한 1, 2년 해가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TF팀에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그 마을 활동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센터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그 주민들과 네. 활동가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그 본 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활동가들 또는 주민 현장을 만나야 되기에 상층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이면서도 실무적 측면에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법인 설립 초기부터 안이 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대표이사가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하는 대외적인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시의 영어방송 같은데 본부장이 실제 업무는 다 하고 이제 도시생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하고 사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그런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를 모시면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그전에 했던데 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네. 논의의 핵심 주안점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총장님께 묻고 있는 거고요. 시센터는 광산구센터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시센터는 1년이 아니죠. 2016년, 7년에 네.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6, 7년이 네. 지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 운영에서 명백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을 통해서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3계층 구조가 아닌 4계층 구조를 위한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노력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시센터나 광산구 센터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 상황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 봤는데 4계층 구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자료 화면에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등도 북구보다 규모가 전체적으로 큰 지자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부산광역시인데요. 거의 유일하게 4계층 구조로 운영 중인데 여기는 상근 인력만 해서 30여 명이 넘는 어떤 조직과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센터와 우선 비교는 되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규모에 맞는 계층 구조로 센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만 특별하게 4계층 구조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원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와 센터장의 이 역할상에서 겹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옥상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소위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조는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뭐 3단계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점이 없다면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다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려도 이사장은 이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사회 끌어가는 그거밖에 없지, 사실 그 집행기구가 아니니까, 일단 그 정확하게 집행기구의 4단계에는 빠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근 대표이사가 대외적인 것을 총괄해 나가고, 어쨌든 그 활동하신 분이 필요하고, 센터장한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광산구에서 이렇게 보완을 좀 하듯이 센터장을 두고 사무국장을 둘 수도 있고, 어느 한 분은 대외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사무국 내부에 대신에 이제 그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이제 둘 다 상근이기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를 두고 대외적인 걸 맡고, 어쨌든 비상근으로 해서 구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광주시나 광산구의 그런 현재의 문제점들은 다음에 좀 아마 부서에서 좀 보고를 더 드릴 겁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이 구비를 절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사계층을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이사장은 구청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건 타 자치구 또는 시센터나 광산구 센터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집행기구만 따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 집행기구로 표현을 하면 다른 지자체는 3계층이고 저희는 그럼 2계층이 되겠죠. 네. 아니 다른 지자체는 2계층인데 저희는 지금 3계층 구조를 맞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하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집행부 본 답에서도 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조직과 비용을 최소화한다는데 주안점 두고 있다고 하셨고, 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 센터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은 지나치게 수직적 어떤 측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속에서도 내용을 드렸었던 내용이, 수평적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타 자치구 사례, 우리 자치구보다 규모가 더 큰 곳 같은 경우도 대부분 3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계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TF팀 충분히, 지금도 도시재생 공동체센터가 센터장이 지금 이제 공석입니다만은 그 밑에 마을 지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3단계로 봐야죠. 근데 그 부분을 그 좀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TF팀에서 결정한 대로 청장님께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시나요? TF팀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그 편성하고 수립하는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거쳐서 의회에다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상층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두면서도 넉넉한 자원이면 좋죠. 하지만 모든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규모는 광산구 또는 시센터의 17명의 규모에 비해서 시작 자체도 14명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알뜰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TF에서 논의되고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아시면서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을센터와 도시재생센터지만은 동구나 이런 것처럼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어쨌든 구민들의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도시재생, 마을자치, 또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TF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련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인구청장 재임 기간 중 채용된 퇴직 공무원은 모두 26명입니다. 문인구청장 재임 이전인 민선 6기에서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1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급증한 숫자이죠.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우리 북구민의 눈높이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코로나로 많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그 기관제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관제 저희들이 수십 명씩 썼는데 그거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호직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청하면은 뭐 저절로 자격증이 그때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상인의 지금 우리 배송 매니저들인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5개 전통 시장과 또 4개인가 5개 또 우리 전문 상장가들이 있는데 배송 매니저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는 건데 좀 이렇게 그 행정력이 필요해서 본인들이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 2년 있다가 또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액수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 2년 후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려도 몇 명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누계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남아있는 인원들은 기간제가 4명이고 지금 이렇게 직원 채용은 5명 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에 네. 그렇다면 민선 6기에는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인원수 뭐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용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단체의 사무국장, 사업지원총괄, 총무부장 등 비교적 처우가 좋은 직위에는 대부분 5급 이상의 간부 출신의 퇴직 공무원이 채용되었습니다. 5급 이상의 간부는 재직 시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줄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직렬을 가지고 이야기하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제가 저희가 맞춰서 말씀. 자료를 제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네. 관련한 사무국장, 네.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및 사무국장, 네. 그리고 이 관련한 저희 집행부의 북구청의 유관단체, 유관기관의 주요 그 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관단체 부분들은 오늘도 제가 점심으로 노인 지휘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회장님이 자기가 적정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그 국장님 부분은 지금 퇴직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 경력을 7년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비 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경력을 더 가져야지만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된 부분들이 그리고 해외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미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확히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봉사 정신으로 오는 거지 오히려 무시할 부분이지. 그리고 그 아까 도시재생센터 이런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건 응시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의원님 10분 더 주세요. 네, 10분 허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2월에 네, 지금 도시재생 이야기 하셔서 그러는데요. 작년 2월에 명예퇴직한 국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예. 혹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도 아십니까? 6월에요? 2월이요. 2월에? 작년 2월에. 제가 계속 그러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 재작년에 퇴직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경 명예퇴직한 그 국장은 퇴직한 지 2월도 채 되지 않아 산하기관 센터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예. 네. 해서 이미 센터장 자리를 내정받고 명예퇴직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담당 국장님이 퇴직한 했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 있길래 같이 이제 공모 이제 위촉을 했죠. 그분이 주민자치과장을 오래 하셨고
마을 부분이나 공동체 쪽에 상당히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어머니를 또 모셔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네. 센터의 장을 위촉권자는 이제 청장이시기 예. 때문에 그거 자체를 원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는 관련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면서 그 센터를 원활하게 굴려야 되는데 예.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맞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뭐가 어렵고 무엇이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 기준에 어려운 좀 부분이 안 아니고 맞다고 생각을 어려운 게 들고요. 아니라 그런 주민자치과하고 마을 활동가나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당 국장이 명예퇴직한 날 바로 다음 날 4급, 5급, 6급의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승진한 국장, 과장 공교롭게도 공로연수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고요. 이렇게 되면 4개월 후에 다시 4, 5, 6급의 인사 자리가 연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센터가 민간의 전문가들이 또는 센터가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임에도 불구하고 혹 퇴직 공무원의 인사 순환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인사 승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서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사무관과 서기관 되는 것이 다 모두 우리 공직자들이 꿈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달든지 6개월을 달든지 인사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은 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그 면담 과정을 거쳐서 승진을 발령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인사와 관련된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센터장은 해당 관련 전문 지식을 겸비하면서 그 센터가 중장기적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임무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곡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데 그 의원님께 하나 돼야 말씀드리면은 될것 그 같습니다.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는 구비로 월급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재생 대학타운형 현장 지원센터 역할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겸직에 서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사실 많은 연수를 못 채우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전문가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미 그 기획시장 할 때 우리 북구에 플랜을 하는 2030 계획도 짰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또 마을 관련해서 또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또 그 도시재생 쪽에 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 알겠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5월 전미용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센터의 조직의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지적하며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이 좀 안 됩니다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의 우수 인력 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센터장을 비롯한 현장 지원센터의 사무국장 등 관료 출신 6명이 근무하였거나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1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당시 답변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그리고 집행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했다고 하면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무국장 자리는 대학타운형 사무국장 이제
자리는 이제 공모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들이 응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시센터에 들어온 직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뭐 서울 도시센터에 근무를 했든지 다른 데 했더니 그런 다 유경험자들을 정밀한 면접을 통해서 뽑았고요. 어쨌든 공직이라 해서 그 해당된 분야에 그거는 취업 제한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경험 있는 분들이 사실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구비로 나가는 지금 도시센터장들은 구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 지원센터 일을 하면서 중복에서 하는 건데 네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일자리 대상을 계속 연속 지금 몇 년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비교적 노후가 안정된 퇴직 공무원이 관련 기관 단체의 경비, 기계실 운영, 안내데스크, 배송 매니저, 주차장 관리 등 분야까지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고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해당 부서하고 또 협회나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의정 참고자료 내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내용을 보고 제가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 해당된 상인회장님이나 이쪽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채용 그리고 해당 단체에서 채용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본 질문 때도 그랬고 지금 보충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 취지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지금 구정 질문 보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원치 않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A생활체육관 안내데스크 채용 인원이 1명인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9명입니다. 그중에 면접을 통해 1명이 합격하는데 공교롭게 북구 출신 퇴직 공무원입니다. 비도서관 경비 채원 인원 1명을 뽑는데 서류 전형 3명에서 최종 합격자는 또한 공교롭게도 북구 출신 퇴직 공무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가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도 못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제가 사실 아까 점심 시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해 그 취약계층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거기도 딱 돼 있어가지고 사회 이렇게 취업 지원 이렇게 자들이라든가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산점 부여를 취업 지원 밭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다음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취약계층으로 보시는 그런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 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청장님. 기초수급자 답변 다 시간이 이게 부족하기 가산점이 때문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 말씀 네. 그 본의원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기간제 노동자 일자리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인사혁신처에서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조달청에서의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취지를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다스 의원님 요청하신 추가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원은 퇴직 공무원이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퇴직 공무원이 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채용 절차와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문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념과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총장께서도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동단위 주민 주도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용봉도 패션의 거리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마을 만들기 센터의 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체계 구성과 기존 마을 활동가와의 연계를 통해 중간 지원 조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 8기 퇴직 공무원 채용 인원 급증에 따라 우리 구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실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 진정한 국민 중심 혁신 행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현장 곳곳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